연방 하원 의원에서 3.1운동 100주년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아마존 제2본사 유치 백지화를 재검토해달라고 아마존에 요청했습니다. 총기 구입 시 신원조회 의무화 법안이 25년 만에 통과됐습니다. 부정적인 크레딧 삭제 기간이 7년에서 4년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에서 주차세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금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일제치하에서 우리 선조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3.1 만세운동을 일으킨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정오 맨허튼 유엔본부와 한마슐드 광장에서는 100년 전 3.1 만세운동 재연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뉴욕 한인회, 뉴욕 총영사관 등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 광복회원 한인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일제의 총칼 앞에서 저항했던 선조들의 기계와 얼을 기렸습니다. 영화의 날씨 속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허경회 뉴욕 광복회장이 오등은 자에야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로 시작되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행사에는 유관순 열사의 조카 선녀인 유혜경 씨가 유 열사의 고향인 천안시에서 기증한 흰 저고리와 흰 치마를 입고 참석해 대한독립 만세를 선창해 진한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유혜경 씨는 유관순 열사의 친동생인 유인석 씨의 손녀입니다. 3.1 만세운동 재연 후 참석자들은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로 이동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기념식에서 박효성 뉴욕 총영사는 친일 잔재 청산을 강조하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를 대독했습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루던 숙제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후손들이 떳떳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민족 정기 확립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제 와서 과거의 상처를 해지고 분열을 일으키거나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서 갈등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진일 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회도 이날 오후 6시 팰리세이즈 파크 고교 운동장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28일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은 앤디 김 의원과 함께 이날 한국의 3.1운동 100주년을 기리는 결의안을 하원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실이 공개한 결의안에는 연방 하원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리고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젊은 인권운동가들의 역할을 인지하며 한인사회가 미국의 사회, 정치, 문화, 경제의 활력에 이바지했음을 인식하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동북아시아의 민주주의, 자유경제, 인권, 법치의 관건임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날 우리는 한국의 독립이 아시아의 안보에 끼치는 큰 영향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번 결의안 상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뉴욕 퀸즈의 롱아일랜드 시티에 아마존의 제2본사 입주 계획이 전면 취소된 가운데 쿠오모 주지사를 비롯한 연방 하원 의원과 지역 경제인들이 아마존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다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아마존 제2본사 유치가 일방적으로 아마존에 의해 없던 일로 처리된 후 유치에 앞장섰던 쿠오모 주지사는 직접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와 아마존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철회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측이 더 이상 재고의 가치가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번엔 쿠오모 주지사를 비롯 정계와 경제계 인사들이 공개 서한을 통해 아마존 제2본사 건립을 다시 고려해 줄 것을 재요청했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뉴욕 시민들이 기대했던 일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과 아마존 유치로 인한 세금 수입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퀸즈의 한 기업가는 직접 시애틀로 가서 아마존을 설득하려 했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사실상 아마존 제2본사의 입점이 발표되면서 롱아일랜드 시티 일대의 부동산 열기가 확산되었고 지역 소매상들도 경제 활성화에 부푼 꿈을 갖고 기대가 컸던 만치 갑작스런 백지화 발표에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공개된 서한에는 아마존 제2본사 유치를 지지하는 노조와 로컬 비즈니스 커뮤니티 그룹 그리고 하킴 페프리스 하원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의 서명이 포함되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가 추진 중인 특목고 입시제도 개편이 결국 올해 가을 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법원 에드가도 라모스 판사는 25일 아시안 아메리칸 그룹과 일부 학부모들이 뉴욕시의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확대안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올해 9월 가을 학기부터 특목고 입학 커트라인에 근접한 점수를 받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여름 교육 수료 후 특목고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각 특목고의 저소득층 학생들의 입학 비율은 현행 5%에서 20%까지 확대됩니다. 뉴욕시는 특목고의 아시안 학생 입학률이 전체의 80%를 넘어서자 입학생의 인종을 다양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6월 특목고 입시 폐지와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뉴욕시 일부 학부모들과 아시안 아메리칸 그룹 등은 지난해 11월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확대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뉴욕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연방 하원이 모든 총기 거래 및 양도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25년 만에 연방 하원에서 주요 총기 규제 법안이 가결된 겁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연방 하원은 이날 총기 거래 시 허점을 메우기 위해 총기 전 시장 내 거래, 온라인 거래에서도 신원조회 즉 백그라운드 체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법안을 표결에 붙여 240대 190으로 가결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거래 등은 신원조회 없이도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 허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신원조회에서 중범죄 전력이나 정신병력 등이 노출될 경우 총기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더라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통과 전망은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법안을 지지한 마이크 탐슨 민주당 소속 의원은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총기류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난 6년간은 하원 내부에서도 협력을 얻지 못해 법안을 표결에 붙이기는커녕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총기 폭력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남성 의원들은 오렌지색 넥타이를, 여성 의원들은 같은 색 스카프를 메고 나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는 한국 국적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지난달 27일에 발표한 국가별 영주권 포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7에서 2018 회계연도 4분기의 영주권 포기자 3,559명 중 한국 국적자는 523명으로 전체의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 577명에 이어 세계 두 번째며 중국 430명, 독일, 인도, 필리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분기별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의 영주권 포기는 꾸준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3분기 한국 국적자는 480명으로 전체의 3,633명의 13.21%를 차지했습니다. 국적 포기 증가는 지난 2014년 발효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제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해외 금융계좌에 $50,000 이상을 예치해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정보는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자 소득의 최대 3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장기 체류할 목적인 사람들은 매년 신고를 해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영주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분기 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2.9% 성장률로 머물렀습니다. 잠재 성장률보다는 높은 성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감세를 강행하며 약속했던 3% 달성엔 실패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2.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말 의회를 통과한 대대적인 감세의 반짝 효과가 더는 유효하지 않았고 민간 소비와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둔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작년 연말의 셧다운이 분기 성장률에 0.1%포인트가량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 아이언 세퍼드스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다음 달 말 확정치에서 4분기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수는 있지만 연간으로 3%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첫 해인 2017년에 2.2%보다는 높아지면서 3%에 육박하는 양호한 성적표를 내놓은 셈이지만 대대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약속했던 3% 성장률 달성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C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약속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내 크레딧 리포팅 시스템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부정적 크레딧 기록을 현재 7년이 지나야 삭제되는 것을 4년 만에 삭제하기로 한 안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LA 연방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총 199페이지 분량으로 가장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정보가 소비자의 크레딧 기록에 남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고 소비자가 부채를 해결할 경우 45일 이내에 관련 기록을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연방주 로컬 법이 의무화하는 경우에만 구직자들의 크레딧 기록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크레딧 리포트상의 실수를 삭제하는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크레딧 평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전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워터스 위원장은 미국 3대 크레딧 평가기관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에서 에큐팩스, 엑스페리안, 트랜스유니온 등 3개 크레딧 평가 기관은 소비자들을 물건처럼 취급한다며 이 같은 행위로 인해 미국 내 크레딧 리포팅 시스템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워터스 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크레딧 리포팅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지만 공화당이 연방하원 다수당을 점했던 이유로 이들 3대 크레딧 평가회사 CEO들을 불러 모아 청문회를 여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이후 워터스 위원장은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후 이들 CEO들의 청문회 참석을 줄기차게 요구한 끝에 결국 청문회가 성사됐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주 6개 대도시에 주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관련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3.5%의 주차세를 부과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이 법안은 최소 10만 명의 인구 사건 사고입니다. 오늘 새벽 맨하튼 아파트에서 2건의 화재가 발생해 최소한 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불은 이날 새벽 1시 40분경 웨스트엔드 애비뉴와 76번가 교차 지점에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이 아파트 꼭대기에 고립된 한 여성을 구출했습니다. 화재는 1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적십자사는 20명의 이재민을 돕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허드슨 카운티 고등학교 몇몇 학생들이 학교 컴퓨터를 해킹해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지시티 교육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디키슨 하이스쿨에서 지난해 6월 2건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지시티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2명의 학생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최소 10명의 학생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용자의 이름과 암호를 알아내 성적을 조작했습니다.
보스턴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나온 후 납치를 당한 23살의 엄마가 용의자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보스턴 경찰은 즉각 시신의 신부를 확증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시신이 실종된 제시 코레아가 맞다고 확증하면서 32살의 루이스 콜맨 3세를 용의자로 체포 구금했습니다. 2살짜리 딸을 둔 이 여성은 지난 일요일 한 클럽에서 자신의 생일을 축하한 후 실종됐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도 내 집 마련을 아메리칸 드림으로 생각하지만 주택 소유주 5명 중 3명은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레니얼 주택 소유주가 주택 구입을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수리 및 보수 등 관리 비용 지출이 꼽혔습니다. 이 밖에 밀레니얼 주택 소유주들은 낮은 모기지 이자율의 혜택은 받지만 워낙 오른 주택 가격으로 인해 실제 투자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후회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년간 4,500여 명의 이민자 아동이 보건복지부 산하 보호시설에서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2017에서 2018 회계연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국경수용소에서 성학대를 당한 아동 수는 41명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7월에는 236건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중 다수는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들이 이민자 아동과 나홀로 미립국 아동을 상대로 성학대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과 혁신적인 브랜드들에 밀린 오프라인 소매업체의 매장 축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JC페니와 빅토리아 시크릿이 또 나란히 매장 폐쇄 계획을 밝혔습니다. JC페니는 지난달 28일 15군데의 풀라인 스토어 9개 홈앤 퍼니처 매장 등 24개를 올해 안에 폐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성용 속옷의 대명사인 빅토리아 시크릿도 이날 올해 53곳 매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체류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새로운 전자고용 자격 확인 시스템을 사용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 동시 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이 이날 상하원에 동시 발의한 이 법안은 미 전국 모든 고용주들에게 종업원들의 고용 자격 유무를 전자 고용 자격 확인 시스템을 사용해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법안에 따르면 이 법이 제정되면 1년 이내에 미국 내 모든 고용주들은 신규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전자고용 자격 확인 시스템을 사용해 이들의 고용 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포커스인도 뉴욕 한인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찰스 윤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당선된 거나 다름없지만요. 이 윤 후보님께서는 당선된다면 이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세요? 예, 저는 이제 그 큰 그림으로 볼 때 네. 저희 한인회가 네. 그리고 저희 한인 사회가 1세, 1.5세, 2세, 3세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네. 우리 한인 사회의 위상을 더 높이고 또 우리의 그 사회를 위해서 커뮤니티 위해서 네. 더욱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네. 또 되새길 수 있는 이런 한인회와 이런 한인 사회를 만드는데 제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2세들에게 이제 다양한 어떤 이런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계시는지 네. 듣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그 많은 1.5세와 2세들이 그 지금 한인 사회에 들어와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모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2세들도 있고 또 많은 2세들은 지금 그 주류 사회에 우리 한인 사회가 더욱더 발전하려면은 네. 1세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지 커한다라는 것을 그렇죠. 알면서도 그 네.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못 찾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이 봉사 활동을 하고 싶은 1.5세, 2세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1.5세와 2세들이 연결고리가 돼서 저희가 주류 사회에 더욱더 뻗쳐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게 그 both 양쪽 다 이렇게 네.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저희 그 한인 1세 커뮤니티는 엄청난 나름대로
이 투표권도 있고 또 일단은 여기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직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한인 커뮤니티의 사실 파워를 갖다가 주류 사회에 알리려면은 1.5세와 2세들이 우리 그런 잠재력을 갖다가 주류 사회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한테 중요한 이슈가 있다고 네. 하면은 그러면 그런 이슈를 갖다가 주류 사회에 이제 인식화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네. 이 스페셜라이즈 테스트를 없애는 네. 그런 법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타이버센트나 브라운 사이언스나 네. 우리 한인 사회 커뮤니티에는 아주 중요한 네. 하이스쿨들인데 입학하는 한인 학생들율이 집에서 한국말 하는 한인 학생들율이 75%가 네. 감소된다는 그런 네. 리포트가 있는데도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목소리를 별로 안 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커뮤니티에 비해서. 그렇군요. 하지만은 이런 이슈들을 갖다가 지금 사이버센트와 브라운 사이언스 나와가지고 네. 주류 사회에서 성공한 1.5세들이 네. 왜 한인 커뮤니티는 조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네. 연결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네. 좀 더 이런 이슈를 갖다가 더 알리고 지금 주류 사회에 나가 있는 그런 네. 이세들과 협력을 해서 우리 목소리를 높이면은 우리 이득을 좀 더 저희가 보호한다고 그럴까요?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미국 사회에서 이 한인들은 소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뭐 억울하게 당하거나 이 정부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좀 많긴 할 것 같은데 이 한인 권익 신장을 위해서 뭐 생각을 하신 거는 있나요?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다방면하게 네. 제가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네. 경제적인 부분인데 지금 벌써 뉴욕에는 뉴욕 로컬 로 1이라고 네. 해가지고 소수 민족이 운영해 나가는 기업에는 뉴욕시에서 이 계약을 할 때 우선권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쿼타까지 이제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그런 계약을 갖다가 사실 받지 못하는 게 너무 현저한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스캇 스트리거 같은 분은 지금 시티 에이전시에다가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리티한테 얼만큼 이렇게 주고 있는가. 네.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특히 뭐 건설업이나 아니면 또 음식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